가득 찼는데도 더 채우려 한다. 가지고 있는데도 더 채우려 드는 것은 그만 멈춤보다 못하다. 도덕경 제9장. 노자는 만족함을 알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 너무 많을 때는 반드시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여전히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면 끝내는 파멸하고 만다는 얘기다. 경전 사례 1. 재물 욕심에 빠져 죽음을 당하다. 청조 건용식이 화고는 한때 제일 잘 나가는 대신이었다. 화고는 소년식이 가정 형편이 빈곤하였지만 건용제의 발탁으로 대학사에 오르게 되었고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로 등용되었으며 중요한 요직을 거쳐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다. 그런데 건용제는 해마다 전쟁을 일삼더니 만년에는 주색을 탐하여 막대한 재물이 탕진되었다. 이에 화고는 이때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 따라서 상하 대신들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화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정도였다. 화곤의 재물 탐욕은 끝이 없었고 자유자재로 황실을 드나들면서 눈에 띄는 진귀한 물품은 닥치는 대로 자신의 수중에 넣었고 지방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 역시 모두 빼돌리고는 차등품만이 황실에 진상되었다. 이후 건용제는 가경제에게 황위 자리를 물려주었다. 가경 4년 정월 초사한날 건용제가 병으로 죽자 먼저 왕념손이 가경제에게 화곤의 악행을 탄핵하게 되었다. 정월 초 8일 가경제는 영을 내려 화곤의 관직을 파직시키고 투옥하여 문책하고는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였다. 건용제 시기 조정의 매년 세수는 700만 냥이었는데 화곤이 20여 년간 관직에 머무르며 착복한 액수는 무려 8억 냥에 달하여 조정에서 10년 동안 세수한 금액보다 많았다. 이러한 엄청난 재산은 멈출 줄 모르는 탐욕에 의한 것이었지만 재산이 급격히 늘어날수록 화곤의 멸망 또한 빨랐다. 만약 화곤이 만족을 알고 적당할 때 멈출 줄 알았다면 건용제가 죽은 후 옥에 갇혀 비참한 죽음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경전 사례 2. 금싸라기에 묻혀버리다. 만족함을 알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비록 많은 재물을 획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없는 욕망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아라비아에는 이런 신화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전설로 내려오는 보물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 천신만고 끝에 끝내는 보물을 찾아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물이 숨겨진 산골로 들어가는 도중에 한 개 보물이 들어있는 병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 있었다. 병마개를 열면 금싸라기가 쏟아져 나오지만 충분한 금싸라기를 취득한 다음에는 꼭 병마개를 닫아야 한다. 하하,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가 소리치면서 병마개를 열자 금빛 찬란한 금싸라기가 끝없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루에다 가득 담고 모자며 심지어 신발에도 가득 채웠지만 병에서는 끊임없이 금싸라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다만 금싸라기만을 생각하고 병에 써붙인 글귀를 까맣게 잊었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금싸라기에 묻혀 죽고 말았다. 멈출 줄 알면 뒤에 가서는 얻는 것이 있고 멈출 줄 모르면 뒤에 가서는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지혜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은 있지만 그 욕망이 과하면 인생은 피로하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된다. 욕망은 마치 쪽배에 물건을 싣듯이 지나치게 많이 싣게 되면 쪽배는 어쩔 수 없이 침몰하게 마련이다. 남은 것을 덜어 모자란 것에 보탠다. 하늘의 돈은 남은 것을 덜어내어 모자란 것을 보탠다. 도덕경 제77장.
자에 짧은 것이 있고 촌에도 긴 것이 있다는 속담은 세상 만물의 이치가 다 그렇다는 것이다. 사람도 그러하기에 매 개인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다. 인류는 예로부터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인해 물질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부단히 갈취하여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곤한 사람은 더욱 빈곤하게 변하게 된다. 만약 여유 있는 물질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사람의 덕행은 고상한 것이다. 그렇다고 덕행이 고상하다고 하여 명예는 아니며 덕과 재능을 의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거칠애도 아니다. 경전사례 1. 낙타와 양의 쟁론. 하루는 낙타와 양이 키가 큰 것이 좋은가 아니면 키가 작은 것이 좋은가를 두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그루의 키가 큰 나무 밑에 이르렀다. 낙타는 머리를 번쩍 들더니 나뭇가지의 잎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은 목을 길게 빼들고 또 뛰었지만 좀처럼 나뭇잎을 따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낙타가 말했다. 그래도 키 큰 것이 키 작은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러나 양은 수긍할 수 없다며 낙타를 데리고 나지막한 작은 문 앞에 멈춰 섰다. 양은 몸집을 흔들면서 정원 안으로 들어가 파릇파릇한 풀을 맛나게 뜯어먹었다. 그러나 낙타는 무릎을 꿇고 긴 목을 낮추어 문 안으로 들이밀었으나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키 큰 것이 키 작은 것보다 나은가? 양이 의기양양해서 말했지만 낙타 또한 양의 말에 수긍할 수 없었다. 이때 늙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다만 자기의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지 못하는데 이는 다만 착오일 뿐이다. 이 우화는 모든 사물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남의 단점으로 그를 경시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남의 장점을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타인들의 단점만을 들추려 하는가? 이는 남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신의 자존감과 체면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남의 단점만을 들추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한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서 토끼는 거북이의 단점만을 알고 장점을 몰랐기 때문에 영리한 토끼는 결국 경주에서 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남의 장점을 잘 살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켜야 한다. 경전사례 2. 자기의 단점을 알아채야 한다. 티코 브라헤는 덴마크의 저명한 천문학자이다. 그는 예리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론적인 연구는 게을리하여 때로 착오적인 결론을 내리고는 하였다. 그 후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독일의 천문학가 케플러를 초청하여 자기 협력자로 삼았다. 케플러는 비록 관찰력 방면에는 티코와 비교가 안 되지만 이론 연구 방면에는 걸출한 재능이 있었다. 그리하여 티코는 서로 상호 보완하여 마침내 세상이 괄목하는 행성운동인 3대 법칙을 발견하였다. 만약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이런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천문학 영역의 위대한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다. 사람은 완전 무결하지도 않거니와 만물의 신도 아닌 다만 살아 움직이는 장점과 단점의 결합체인 것이다. 특히 고도의 과학 문화가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 각 개인이 모든 지식과 기능을 다 배우고 터득할 수는 없다. 아울러 사람마다 단점과 장점이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단점을 직시하고 남의 장점을 살펴 본받아야 한다. 비록 타인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으로 인해 장점까지 홀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장점을 취하되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 장점을 취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항상 겸허한 태도와 밝은 이목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은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가득 찼는데도 더 채우려 한다. 가지고 있는데도 더 채우려 드는 것은 그만 멈춤보다 못하다. 도덕경 제9장. 노자는 만족함을 알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 너무 많을 때는 반드시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여전히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면 끝내는 파멸하고 만다는 얘기다. 경전 사례 1. 재물 욕심에 빠져 죽음을 당하다. 청조 건용식이 화고는 한때 제일 잘 나가는 대신이었다. 화고는 소년시기 가정 형편이 빈곤하였지만 건용제의 발탁으로 대학사에 오르게 되었고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로 등용되었으며 중요한 요직을 거쳐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다. 그런데 건용제는 해마다 전쟁을 일삼더니 만년에는 주색을 탐하여 막대한 재물이 탕진되었다. 이에 화고는 이때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 따라서 상하 대신들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화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정도였다. 화곤의 재물 탐욕은 끝이 없었고 자유자재로 황실을 드나들면서 눈에 띄는 진기한 물품은 닥치는 대로 자신의 수중에 넣었고 지방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 역시 모두 빼돌리고는 차등품만이 황실에 진상되었다. 이후 건용제는 가경제에게 황희 자리를 물려주었다. 가경 4년 정월 초사흔날 건용제가 병으로 죽자 먼저 왕념손이 가경제에게 화곤의 악행을 탄핵하게 되었다. 정월 초 8일 가경제는 영을 내려 화곤의 관직을 파직시키고 투옥하여 문책하고는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였다. 건용제 시기 조정의 매년 세수는 700만 냥이었는데 화곤이 20여 년간 관직에 머무르며 착복한 액수는 무려 8억 냥에 달하여 조정에서 10년 동안 세수한 금액보다 많았다. 이러한 엄청난 재산은 멈출 줄 모르는 탐욕에 의한 것이었지만 재산이 급격히 늘어날수록 화곤의 멸망 또한 빨랐다. 만약 화곤이 만족을 알고 적당할 때 멈출 줄 알았다면 건용제가 죽은 후 옥에 갇혀 비참한 죽음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경전사례 2. 금싸라기에 묻혀버리다. 만족함을 알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비록 많은 재물을 획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없는 욕망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아라비아에는 이런 신화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전설로 내려오는 보물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 천신만고 끝에 끝내는 보물을 찾아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물이 숨겨진 산골로 들어가는 도중에 한 개 보물이 들어있는 병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 있었다. 병마개를 열면 금싸라기가 쏟아져 나오지만 충분한 금싸라기를 취득한 다음에는 꼭 병마개를 닫아야 한다. 하하,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가 소리치면서 병마개를 열자 금빛 찬란한 금싸라기가 끝없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루에다 가득 담고 모자며 심지어 신발에도 가득 채웠지만 병에서는 끊임없이 금싸라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다만 금싸라기만을 생각하고 병에 써붙인 글귀를 까맣게 잊었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금싸라기에 묻혀 죽고 말았다. 멈출 줄 알면 뒤에 가서는 얻는 것이 있고 멈출 줄 모르면 뒤에 가서는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지혜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은 있지만 그 욕망이 과하면 인생은 피로하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된다.
욕망은 마치 쪽배에 물건을 싣듯이 지나치게 많이 싣게 되면 쪽배는 어쩔 수 없이 침몰하기 마련이다. 남은 것을 덜어 모자란 것에 보탠다. 하늘의 도는 남은 것을 덜어내어 모자란 것을 보탠다. 도덕경 제77장. 자에 짧은 것이 있고 촌에도 긴 것이 있다는 속담은 세상 만물의 이치가 다 그렇다는 것이다. 사람도 그러하기에 매 개인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다. 인류는 예로부터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인해 물질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부단히 갈취하여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곤한 사람은 더욱 빈곤하게 변하게 된다. 만약 여유 있는 물질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사람의 덕행은 고상한 것이다. 그렇다고 덕행이 고상하다고 하여 명예는 아니며 덕과 재능을 의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거칠애도 아니다. 경전사례 1. 낙타와 양의 쟁론. 하루는 낙타와 양이 키가 큰 것이 좋은가 아니면 키가 작은 것이 좋은가를 두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그루의 키가 큰 나무 밑에 이르렀다. 낙타는 머리를 번쩍 들더니 나뭇가지의 잎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은 목을 길게 빼들고 또 뛰었지만 좀처럼 나뭇잎을 따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낙타가 말했다. 그래도 키 큰 것이 키 작은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러나 양은 수긍할 수 없다며 낙타를 데리고 나지막한 작은 문 앞에 멈춰섰다. 양은 몸집을 흔들면서 정원 안으로 들어가 파릇파릇한 풀을 맛나게 뜯어먹었다. 그러나 낙타는 무릎을 꿇고 긴 목을 낮추어 문 안으로 들이밀었으나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키 큰 것이 키 작은 것보다 나은가? 양이 의기양양해서 말했지만 낙타 또한 양의 말에 수긍할 수 없었다. 이때 늙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다만 자기의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지 못하는데 이는 다만 착오일 뿐이다. 이 우화는 모든 사물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남의 단점으로 그를 경시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남의 장점을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타인들의 단점만을 들추려 하는가? 이는 남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신의 자존감과 체면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남의 단점만을 들추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한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서 토끼는 거북이의 단점만을 알고 장점을 몰랐기 때문에 영리한 토끼는 결국 경주에서 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남의 장점을 잘 살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켜야 한다. 경전사례 2. 자기의 단점을 알아채야 한다. 티코 브라헤는 덴마크의 저명한 천문학자이다. 그는 예리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론적인 연구는 게을리하여 때로 착오적인 결론을 내리고는 하였다. 그 후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독일의 천문학가 케플러를 초청하여 자기 협력자로 삼았다. 케플러는 비록 관찰력 방면에는 티코와 비교가 안 되지만 이론 연구 방면에는 걸출한 재능이 있었다. 그리하여 티코는 서로 상호 보완하여 마침내 세상이 괄목하는 행성운동인 3대 법칙을 발견하였다. 만약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이런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천문학 영역의 위대한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다. 사람은 완전 무결하지도 않거니와 만물의 신도 아닌 다만 살아 움직이는 장점과 단점의 결합체인 것이다. 특히 고도의 과학 문화가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
각 개인이 모든 지식과 기능을 다 배우고 터득할 수는 없다. 아울러 사람마다 단점과 장점이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단점을 직시하고 남의 장점을 살펴 본받아야 한다. 비록 타인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으로 인해 장점까지 홀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장점을 취하되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 장점을 취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항상 겸허한 태도와 밝은 이목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은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